세 번째 문제 해결해 볼게요. 코퍼스가 이제 100만 개의 어휘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 스코어가 이제 100만 차원 이제 벡터가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확률로 벡터로 바꿔주는 작업이 이제 소프트맥스죠.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문제를 해결할 때 이 100만지 선다 문제를 이제 OX 문제, 인지 선다 문제로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3번도 사실은 자동으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답 제하고는 이제 다 무시를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뭐, 100만 차원 벡터의 스코어를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코어가 지금 하나만 있는 거고, 그 경우는 이제 이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 벡터로 바꿔주는 작업을 이제 소프트맥스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시그모이드로 해줘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의 역할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액티베이트 해주는 역할도 있는데, 이지선다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확률로 바꿔주는 역할도 있죠.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컨텍스트가 들어오면, 원래는 이제 인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곱하는 거였는데, 이제 계산 비용을 이제 줄이는 작업이 뭐였냐면, 인베딩층이었죠. 요 컨텍스트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을 이제 슬라이싱을 해내라. 결과적으로는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이제 동일했어요. 그리고 평균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또 이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또 곱해줘야 했는데, 이걸 이제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인베딩 돛이었죠. 그러니까 요 컨텍스트의 중심에 있는 타겟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요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이제 뽑아내가지고 이제 열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이제 그 행을 뽑아내고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한 걸로 이제 행을 뽑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이제 이제 행률 곱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행 벡터하고 열 벡터하고 이제 행률 곱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내적하는 거랑 이제 동일하게 해서 이제 돛을 하는 거였죠, 내적을.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가 지금 하나만 나왔어요. 원래 100만 개가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확률로 바꿔주는 작업이 여기다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에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률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100만지 선단 문제의 복잡한 소프트맥스를 이제 해줄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요 시그모이드가 출력한 요 확률하고 요 라벨하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재서 그걸 이제 우리가 손실함수 값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소프트맥스를 쓸 때, 그러니까 다중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소프트맥스층 따로 크로스 엔트로피층 따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프트맥스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참 특이하게 이 각각을 미분하는 것보다 이제 합성을 해서 미분을 하는 게 이제 공식이 훨씬 더 이제 깔끔하게 나왔어요. 역전파를 하려면 이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그모이드도 마찬가지로 이 시그모이드층 따로 크로스 엔트로피층 따로 이렇게 미분을 계산하는 것보다 두 개를 이제 묶어서 합성을 해가지고 미분을 하는 게 공식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모이드층 따로 크로스 엔트로피층 따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층을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시그모이드에 이제 숫자를 넣으면 이제 스칼라가 나올 거 아니에요? 0부터 1 사이 이제 스칼라가 나올 건데 그걸 이제 확률 벡터로 이제 바꿨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앞에다가는 이제 아닐 확률, 오른쪽에다가는 맞을 확률 이렇게 쓰면 이 시그모이드가 예측한 확률이 y라고 하면 이제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1 빼기 시그모이드가 예측한 확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no를 이제 0이라고 쓰고 yes를 이제 1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0을 원한 인코딩 하면은 이제 1,0이 될 테고 1을 원한 인코딩 하면 이제 0,1이 되겠죠. 그래서 요 확률 벡터하고 이 1을 원한 인코딩한 0,1 이 확률 벡터의 크로스 엔트로피 값은 요 1이 위치,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여기다가 y에다가 로그를 씌우고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라벨이 이제 1,0이다. 다시 말해서 노다 이럴 경우에는 요 1의 위치, 그러니까 맨 첫 번째에다가 로그를 씌워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t는 이제 라벨이잖아요. t가 이제 0이다. 그러니까 노인 경우는 이제 0을 집어넣어 보면 이 앞에 게 날아가고, 요거는 이제 1이죠. 우리가 이스남 안 하고,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y 딱 요게 되는 거고, t가 1인 경우, 그러니까 yes인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오른쪽이 날아가고 이제 왼쪽이 마이너스 로그 y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식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전파를 생각을 하려면 이제 미분을 해야 되고 이제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생각하는 게 이제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안에 이제 x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x가 이제 스코어죠. x는 스코어고 시그모이드가 이제 확률 y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이 t인데 둘 사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재는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생각하는 시그모이드 위스 로스층을
생각을 해서 요거 이제 미분을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손실함수를 요 스코어로 이제 미분을 한 거는 역전파라는 건 이제 학성함수의 미분법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변수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 손실함수 L을 이제 Y로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이 확률로 미분을 하는 거죠. 요거 Y로 미분해 보면, 어떻게, 마이너스, 요거 T 로그 Y는, 로그 Y로 미분하면 이제 Y분의 1이니까 Y분의 T가 될 테고, 그리고 로그 1 마이너스 Y 미분하면 1 마이너스 Y분의 1에다 이제 속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1 마이너스 T가 이제 T 마이너스 1로 바뀌고요. 그리고, 요 Y를 X로 미분하면, 그 Y는 이제 그 시그모이드의 그 출력 값이고, X는 이제 시그모이드의 이제 입력 값이죠.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X로 미분하면, Y 곱하기 1 마이너스 Y예요. 뭐 작년에 했지만,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걸 이제 미분하기 좋게,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주죠.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 지수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2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속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다시 쓰면 이게 마이너스 x승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상쇄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분모로 나눠주기 위해서 분자에다가 1을 더해주고 다시 빼주죠. 그러면 요 앞에 거 이렇게 나눠주면 제곱이 이제 1승으로 바뀔 거고 그리고 오른쪽 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요게 앞에 게 이제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죠. 이거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제곱을 한 거고 그래서 y를 묶어내면 이제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래서 요 y를 x로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 시그모이드의 그 함수 값을 이제 변수 x로 미분을 하면 다시 말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하면 이제 y 곱하기 1 마이너스 y로 써질 거고 곱해주면 요 y 이 상쇄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t 곱하기 요 1 마이너스 y y 상쇄돼서 이 오른쪽 거는 이번에 이제 1 마이너스 y가 상쇄가 되죠. 1 마이너스 y가 상쇄되고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순서 바꿔줘서 1 마이너스 t 요 y는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이거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t 플러스 ty y 마이너스 ty 근데 이 ty하고 요 마이너스 ty하고 이제 서로 이제 상쇄되죠. 그래서 순서 바꿨으면 이제 y 마이너스 t가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점이 이제 y 마이너스 t가 사실은 좀 귀에 익으셔야 되는데 이거 작년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의 역전파도 y 마이너스 t로 주어져요. 근데 그러면 두 개 똑같은 거 아니냐 싶은데 그 조심해야 될 점이 그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에서의 역전파 그 y 마이너스 t는 그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 y도 이게 그 다중분류 문제니까 이 그 확률 벡터로 주어지고 요 t도 그 확률 벡터예요. 그러니까 원핫 인코딩 된 거죠. 라벨을 이제 그 원핫 인코딩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은. 근데 여기서는 그 벡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y가 지금 시그모이드에다 x라는 이제 스칼라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y는 지금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1 그냥 스칼라예요. 그리고 요 t는 지금 원핫 인코딩을 안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요 t는 지금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오답일 경우는 0, 정답일 경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스칼라량이 돼요.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하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요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층은 요거는 이제 스칼라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시그모이드가 이제 나온 값이 0.9였다. 그리고 이제 그 정답이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는 이제 잘 예측을 한 거예요. 정답에 대해서 이제 0.9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경상항법을 쓰려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줬을 때 0.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맞췄으니까, 이제 살짝만 요 0.9를 이제 키우면 된다는 얘기고, 만일에, 시그모이드가 이제 나온 값이 0.1이었다. 근데 정답이었다. 이 경우는 이제 많이 못 맞춘 경우죠. 그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0.9, 경상항법을 쓰려면 마이너스 1을 곱해줬으니까 0.9 해가지고 이걸 이제 0.9 그러니까 많이 키우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살짝만 키우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주시하실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이나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층이나 역전파는 둘 다 이제 이 책에는 y-t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개가 이제 어떤 수학적인 카테고리가 달라요.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에서는
y-t는 벡터고, 그러니까 y도 확률 벡터고, t는 원핫 인코딩이 된 거고,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층에서 y-t는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y는 이 시그모이드 값이 되는 거고,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이고, t는 원핫 인코딩이 안 된 거라는 거죠. 다음은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층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요 레이어스 닷파이 안에 있고요. 이 클래스 이름은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시그모이드 층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층 두 개를 지금 같이 묶어서 구현해 놓은 코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라메타스가 있는데, 왜 그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이니까 학습해야 할 파라메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레디언트도 사실은 없죠.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예요. 학습해야 할 파라메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레디언트도 없는데, 다른 코드하고 이제 형식을 이제 통일시키기 위해서 뭐 별로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공리스트로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전파를 하려면, 먼저 이제 시그모이드 층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x는 이제 스코어고, 이제 스코어에다가 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 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통과시키면 이 확률, y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확률을 이렇게 이제 확률 벡터 형태로,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확률을 쓰고, 앞에는 이제 1 빼기 확률, 그러니까 yes에 대한 확률, 이제 no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 빼기 y, y라고 이제 확률 벡터를 이제 써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구해야 되니까 이 라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다는 이제 라벨 t를 이제 써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numpy c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numpy c의 기능을 보면, C는 사실 이제 컬럼인데, numpy 불러오고, x를 1,2라는 벡터로 생각을 할게요. y는 3,4라고 하면, numpy c 하고 xy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 1,2를 여기 이제 칼럼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이 3,4를 이 두 번째 이제 칼럼에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 칼럼이 이제 로, 행에 관한 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1, 2, 3, 4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 써주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y라는 이제 확률이 나오면 1-y는 이제 no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배치 처리를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을 하니까 요 배치 묶음을 이렇게 넣으면 이 y가 이제 각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 이제 확률이 나올 거예요. 여러 개의 확률이 이게 쭈르륵 나오고, 거기다 이제 1 빼기를 이렇게 한 거죠. 그걸 이제 세로줄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치 처리를 해보면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이제 yes에 대한 확률,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이제 yes에 대한 확률, 뭐 등등등 나올 거고, no에 대한 확률은 여기다 이렇게 나올 텐데, 얘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numpy c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요거를 이제 가운데 부분을 이제 날리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행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이제 두 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라벨하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재보면, 그러니까 이 라벨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정답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에서는 이제 오답도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정답, 오답, 뭐 정답, 오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이제 리턴을 하고요. 이제 역전파는 이 로스층은 이제 맨 마지막 층이니까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이제 1일 거고, 이제 t의 쉐입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거는 이제 이 배치 사이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거에서는 요 길이가 이제 배치 사이즈가 될 거예요. 요 길이가. 그래서 이걸 배치 사이즈라고 놓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역전파 이제 수학으로 이제 다 유도를 해봤더니 y-t였죠. 주의할 점은 이제 소프트맥스는 이게 확률 벡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칼라였죠. t는 원활 인코딩이 안 된 거였고, 그래서 이제 y-t에다가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을 이제 곱하라는 얘기예요. 배치 사이즈 나눠주는 이유는, 왜 우리가 이제 배치 처리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엔트로피를 구할 때 이제 각각의 크로스 엔트로피 구하고 이제 평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사실은 이 곱하기 노드를 거치죠. 이게 다 더한 거하고
이렇게 곱하기 노드를 거치죠. 이 배치 개수분의 1. 역전파 할 때는 이게 거꾸로 흘러 들어온 미분 요거에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이 n분의 1을 이제 곱해주죠.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 분의 1을 이제 곱해줘서 그걸 이제 밑으로 이제 흘려 보내라는 얘기죠. 다음은 네거티브 샘플링 볼게요. 네거티브 부정적인 말 그대로 이제 오답도 샘플링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 정답만 샘플링하는 거를 봤는데 정답만 샘플링하는 이유가 그 100만지 선답 문제는 그 계산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그 100만지 선답 문제를 이제 OX 문제로 난이도를 확 낮춰가지고 그 계산 비용을 줄이자라는 거였죠. 근데 이 머신러닝을 이제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계산 비용이 크다는 얘기는 그 학생이 공부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잖아요. 참고서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게 100만지 선답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 참고서를 이제 바꿔서 이제 OX 문제를 확 난이도를 낮췄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당장 이제 공부하기에 이제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는 기대했던 만큼 이 성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머신러닝도 똑같아요. 머신러닝도 계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100마디 선답 문제를 이제 OX 문제로 낮추면 당장은 계산 비용은 줄어들지만 나중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그 성능을 측정하는 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정확도가 기대했던 만큼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만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오답도 샘플링을 하자라는 게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100마디 선답 문제는 계산 비용이 너무 크고 OX 문제는 계산 비용은 확 줄어들지만 이제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로 그 성능 측정할 때 잘 안 나오니까 그 둘 사이에 그 절충안을 생각하자라는 게 이 네거티브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요 예에서는 이제 say니까 이제 입력되는 컨텍스트가 이제 U와 굿바이겠죠. 이 경우 이제 say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0.993이라고 확률을 대답했으니까 이거 이제 잘 맞춘 거고, U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오답이잖아요. 0.003. 이것도 이제 잘 대답을 한 거고, 헬로우도 오답이니까 0.01이라고 대답을 하면 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예에서 뭐 이게 삼지선답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삼지선답 문제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삼지선답 문제는 답이 하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say입니까 아닙니까? U입니까 아닙니까? hello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OX 문제를 3개를 물어보는 거라서 O가 2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H는 이제 은익 벡터죠. 그 U와 굿바이를 이제 컨텍스트를 넣으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인베딩 층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제 은익 벡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은입 벡터를 이제 인베딩 덧층에 이제 넣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요 맨 윗줄만 생각을 했죠. 정답 say에 대해서만. 그래서 say에 해당하는 인덱스 1로 이제 그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 이제 그 첫 번째 이 열을 이제 뽑아내서 요 은입 벡터랑 내적을 하면 스코어가 나오고, 그걸 이제 시그모이드를 통과시키면 이제 확률이 나올 거고, 지금 정답이니까 1, 원답 벡터는 이제 0,1이죠.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쟀어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이 부정적인 예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 코퍼스가 포함하는 그 어휘들 중에서 정답 말고 다른 어휘도 이제 그 몇 개를 이제 샘플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샘플링 한 게 이제 헬로우하고 아이였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헬로우에 해당하는 인덱스 5, 그러니까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이제 5번째 열을 뽑아내서 요 은입 벡터랑 내적을 해가지고 스코어를 얻어내고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확률로 바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그 노우니까, 이 오답이니까, say의 경우는 정답이어서 정답 라벨이 1이었는데, 요 헬로 같은 경우는 오답이니까 이제 정답 라벨이 0이 되겠죠? 원합 벡터로 바꾸면 이제 1,0이에요. 그거하고 이제 이 확률 벡터하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재겠다는 거예요. 뭐, i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U였는데 여기는 i네요. 그래서 이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i에 해당하는 인덱스로 이제 그 열을 슬라이싱을 하고, 은입 벡터는 내적을 하고,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확률로 만들어주고, 이 라벨 0하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재요. 그러면 전부 이제 그 3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그걸 다 더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손실함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전공이 수학이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 수학 객관식 문제를 낸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그 객관식의 그 보기를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봐서 왠지 이거일 것 같다라는 딱 느낌이 드는 걸 정답으로 하면 그냥 그 찍어서 맞춘 학생들이 이제 좀 부당하게 이득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 후보도 이제 잘 선택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음 뭐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고 이랬는데 뭐 하나만 양수고 나머지 세 개가 음수다 이러면 그냥 계산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1번은 1, 2번은 2, 3번은 3, 4번은 4 이렇게 돼요. 좀 정답 느낌으로 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WI는 이제 그 워드예요. 이 워드가 등장할 확률, 다시 말해서 이 코퍼스가 포함하는 그 단어의 총 수분의 이 워드의 그 등장 빈도로 하면 이제 등장 확률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뽑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자연스러워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더 높은 확률을 이제 뽑으라는 얘기죠. 오답을 뽑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확률 분포가 이게 U나 I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한다 헬로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할 때도 그러니까 오답을 뽑을 때도 이제 U나 I가 뽑힐 확률이 이제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0.75승으로 보정 작업을 해주죠. 확률은 이 값이 이제 0과 1 사이잖아요. 근데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에다가 승을 해주는데 1보다 큰 승을 해주면 값이 더 작아지고 1보다 작은 승을 해주면 더 커져요. 예를 들면 0.1에다가 제곱해주면 0.01로 더 작아지고 0.01에다가 루트, 그러니까 2분의 1승을 해주면 값이 더 커지죠. 또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먼저 y는 x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y는 루트 x 그래프를 생각을 해도 되는데, 뭐 어차피 이 y는 x의 지금 0.75승이니까 이제 4분의 3승이잖아요. 뭐 어차피 그래프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승이 이제 1보다 작은 경우는. 그러면 그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에다가 이제 x의 4분의 3승을 해주면 이 값이 이렇게 더 커져요. 지금 빨간 그래프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값이 커지는 정도가 이게 1보다 큰 숫자들도 커지고 이제 굉장히 작은 숫자들도 이제 커지는데, 이게 접선의 이제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1에 가까운 숫자보다 0에 가까운 숫자가 이제 커지는 정도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커요. 그래서 이제 0.75승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 확률이 작거나 크거나 뭐 무조건 이제 더 키우긴 키우는데 1에 가까운 확률보다는 0에 가까운 확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확률들은 이제 값을 이제 키우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분모에 있는 건 이제 왜 붙었냐면, 이게 확률이니까 원래는 이제 다 더하면 이제 1이잖아요. 그런데 0.75승을 해주면 다 더해서 이제 1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0.75승을 해준 거를 다 더한 걸로 이제 나눠줬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더하면 이제 1이 되게 이제 확률 벡터 나오게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줬고, 그래서 이 역할은 뭐냐면 이제 요 예로 보면 여기 이제 헬로가 이제 출현 빈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0.75승을 안 해주면 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할 때 뽑힐 확률이 이제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0.75승을 해주면 여기 이제 더 올라간다는 거죠. 뽑힐 확률이 이제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현 확률이 낮은 단어를 이제 완전히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확률 이제 보정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의 확률을 이제 더 이제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답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만지 선다 문제와 이제 OX 문제 그 사이에 절충안을 이제 생각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네거티브 샘플링입니다. 네거티브 샘플링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여기 유니그램 샘플러가 네거티브 샘플링 구현하는 클래스예요. 초기화할 때 필요한 거는 말뭉치하고 요 파워는 이제 몇 승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이게 출현 빈도가 이제 너무 적은 단어들은 네거티브 샘플링을 할 때 이제 너무 안 뽑힐 수가 있어서 이렇게 0.75승을 해서 이 확률을 이제 더 올려줬죠. 이렇게 보정 작업을 해줬는데 요 파워는 이제 몇 승을 해서 이제 보정 작업을 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정 작업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좀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출현 빈도가 이제 작은 것들의 확률이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샘플 사이즈는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제 몇 개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개를 하겠다 이러면은 정답까지 해가지고 전부 이제 6개의 OX 문제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collections라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이 collections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와요. 그 기능을 한번 볼게요. collections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그리고 이 카운터라는, 아마 개수 세는 거겠죠? 그 메서드를 써서 이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카운트에다가 애플 하면 카운트를 보면 이제 그 키에 애플이 추가되고, 이제 밸류 지금 하나를 추가했으니까 이게 1이 되고요. 이제 오렌지 만들어 보면 카운트가 이제 방금 이제 오렌지를 이제 두 개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애플을 뭐 3개를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러면 지금 1개에서 지금 방금 전에 애플을 이제 3개를 추가했으니까 이제 4개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포문을 보면 이 워드 아이디라는 게 이제 그 코퍼스 안에서 이제 그 움직이는데, 이 코퍼스는 지금 이제 전처리가 돼 있어서 그 단어들의 그 인덱스, 그러니까 몇 번째 처음 등장하느냐, 그것도 이제 숫자들로 지금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드 아이디는 결국에 이제 그 단어의 이제 인덱스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움직일 테고, 이 카운트는 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 키가 이제 워드 아이디, 그 단어의 인덱스가 될 테고, 이제 밸류는 이 워드 아이디가 이제 코퍼스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쭉 움직이면 이 그 워드 아이디가 등장할 때마다 이제 1개씩을 이제 밸류에다 추가를 해 나가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밸류가 그 워드 아이디가 그 코퍼스 안에서 몇 번 등장을 했냐가 되겠죠. 실제 한번 써보면, 카운트는 원에 이제 딕셔너리가 있는데 키가 워드 아이디고, 이제 포문을 끝까지 돌리고 나면 이제 등장 횟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태까지 생각한 이제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점을 예를 생각을 해보면, you는 이제 한 번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say는 2번 등장을 하게 되고, goodbye는 한 번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다 한 번씩 이제 등장을 하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카운트 요거의 이제 랭스는 이제 이렇게 어휘의 개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버케이블러리 사이즈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뽑을 때 더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뽑힐 확률을 이제 크게 잡고, 이제 그 자주 등장하지 않는 거는 이 확률을 이제 낮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확률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P는 프로바빌리티겠죠. 일단은 이제 이 버큐블러리 사이즈만큼의 그 길이의 이제 제로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채워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확률 벡터인데, 그 확률 벡터가 이제 그 0번째는 인덱스가 0인 단어에 이제 확률을 채워 넣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단어에 이제 확률을 또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 빈도를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써서 이 제로 벡터들을 이제 채워 넣었는데, 이 워드 P, 지금 현재 이제 제로 벡터 상태인데, 이 i번째 항에다가 뭘 채우겠냐? 이제 카운트 i를 채워 넣겠다. 이게 몇 번 등장했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뀔 거냐면, 원래 제로 벡터였는데, 여기가 이제 등장 횟수, 이건 D2, 이걸 이제 등장 횟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등장 횟수들로 이제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0번째 등장하는 단어의 그 등장 횟수, 그 다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의 등장 횟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numpy 파워, 이건 이제 승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보정 작업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umpy 파워, 요 파워, 우리 예를 들면 0.75를 했다 이러면 요 안에다가 다 0.75 승을 해주겠다는 거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P라고 하면은 요거는 각각에 대해서 P 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지금 확률 벡터가 아니니까 다 합한 걸로 이렇게 나눠줬죠. 그래서 다 합한 걸로 나눠줘서 이제 확률 벡터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률 벡터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et negative sample 메서드가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화하는 거고,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하려면 요 타겟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정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말고 이제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타겟은 이제 컨텍스트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 U와 굿바이가 컨텍스트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타겟은 이제 say가 될 거고, 그리고 배치 처리를 이제 보통은 할 테니까 이 컨텍스트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이제 그 각각의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이제 타겟들이 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0번 쉐입의 이제 0번째 원소가 이제 그 배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GPU를 이제 그 안 쓰냐 쓰냐로 나오는데,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2 코드는 이 자연어 처리가 이제 계산 비용이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GPU가 이제 컴퓨터에 달려 있을 경우에는 이제 쿠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이제 계산 속도를 이제 훨씬 이제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데, 뭐 우리는 그냥 요 GPU 안 쓰는 걸로만 이제 생각을 할게요. 네거티브 샘플을 이제 뽑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로 행렬을 만들죠. 제로 행렬을 만들어서 배치 사이즈 바이 샘플 사이즈, 이게 이제 네거티브 샘플인데, 이게 배치 크기. 그러니까 이게 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이 네거티브 샘플을 채워야 되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컨텍스트에 대한 네거티브 샘플, 그 다음에 그 다음 컨텍스트에 대한 이제 네거티브 샘플, 이런 걸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샘플 사이즈가 네거티브 샘플의 이제 개수가 될 거예요. 이제 네거티브 샘플의 이제 크기가 될 거고요. 일단은 여기를 이제 일단은 다 이제 0으로 이제 채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포문으로 이제 채워넣는데, 이제 i는 이 배치 사이즈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니까 이제 i가 0, 1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을 이제 차로차로 이제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초기화할 때 만든 그 확률 벡터를 일단 카피를 해두고, 그리고 이 타겟, 이게 지금 타겟은 이거 컨텍스트의 중심에 있는 지금 정답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배치 처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i가 0번째다 이러면은 요 맨 처음에 해당하는 타겟, 얘를 you say goodbye and I say로 점으로 치면 이게 say가 되겠죠. 이 경우에 이제 타겟 id x라고 이제 놓고, 그러니까 say니까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확률을 이제 그 타겟 id x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0으로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네거티브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요게 정답이었다고 쳐봅시다. 요게 정답이었다고 치면 요게 지금 확률이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이게 뽑힐 수가 있어요. 근데 네거티브 샘플링에는 정답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답에 해당하는 확률을 이제 강제로 0으로 만들어줘서 절대 안 뽑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이 뭐냐면은 그 정답에 해당하는 확률을 강제로 0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을 할 때 이제 뽑히지 말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강제로 0으로 만들면 원래 합이 이제 1이었는데 그럼 이제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률 벡터가 아니겠죠. 그래서 합으로 나눠줘서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거죠. 다시 이제 확률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하는데 이제 랜덤 초이스, 이게 랜덤하게 이제 뽑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이 랜덤 초이스를 보긴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옵션이 많아요. 넘파이 랜덤 초이스, 예를 들면 3, 2 이러면 3 미만, 그러니까 0, 1, 2에서 두 개를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시행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이게 뽑을 때 그 확률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0.7, 0.3, 0 이렇게 확률을 지정을 해주고 하면 이 앞에서는 이제 0, 1, 2가 이제 그 균등분포, 그러니까 0이 뽑힐 확률, 1이 뽑힐 확률, 2가 뽑힐 확률이 다 동일했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0이 뽑힐 확률이 70%, 1이 뽑힐 확률이 30%, 2는 절대 안 뽑힌다라는 얘기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2는 안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replace false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제 랜덤 초이스는 이제
아무것도 안 씁니까? 디폴트가 뭐냐면은 복원 추출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 영역 이렇게 동일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비복원 추출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왜 고등학교 때 그 확률 생각해 보면 주머니에서 공을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고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시 집어넣고 뽑는 거였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나오니까 영역이. 근데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지 않고 이제 또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 replace를 이제 false로 이제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뭐 00이 나왔는데, 이 경우는 이제 00이 나오지 않고 결국엔 둘 중에 하나겠죠. 01이나 10. 왜냐면 이제 2는 지금 대응하는 확률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0으로 났으니까 2는 절대 안 뽑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버케블러리 사이즈라고 했으니까 이제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버케블 사이즈 빼기 1. 그게 뭐냐면 코퍼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인덱스의 값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째 처음 등장하냐라는 그 인덱스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 1, 2, 3, 4 해가지고 버케블 사이즈 빼기 1까지죠. 거기서 이 네거티브 샘플만큼 뭐 이러면 5개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5개를 이제 뽑는데, 여기서 비복원 추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균일하게 뽑는 게 아니라 요 앞에서 초기화할 때 한 그 확률로 이제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이제 초기화할 때 그 확률을 어떻게 했어요? 등장 빈도를 고려를 했고, 그리고 피승을 해가지고 이제 고정 작업을 해줬고, 그리고 정답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또 0으로 놔줬죠. 그래서 이제 요걸 만들어 줬는데, 이 손으로 써놓은 거를 보면 사실 요거랑 지금 동일해요. 왜냐면 요 D는 개수고 이제 P는 확률인데, 여기서 이제 나눠주기를 이 분모 분자에다가 코퍼스가 포함하는 단어의 총 개수를 n이라고 하면 분모 분자에다 이렇게 나눠주면 요게 그냥 이렇게 확률 P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랑 요거는 이제 동일하고,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샘플 이제 i는 이제 요 배치 처리를 할 때 이제 몇 번째 그 컨텍스트에 이제 해당이 하는 거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i가 0이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등장하는 것들은 0, 1, 2 해가지고 버케뷸러리 사이즈 빼기 1.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데 비복원 추출로 그리고 정답은 포함 안 하게끔 그렇게 그리고 확률은 자주 등장하는 것들은 더 높은 확률로 이제 뽑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같은 경우에 you와 goodbye를 넣었다 이러면 say는 등장하니까 1은 절대 등장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은 뭐 2, 3, 0 이렇게 네거티브 샘플링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goodbye죠. by and you 가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네거티브 샘플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반복문을 따라서 그 다음 컨텍스트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죠. 다음은 네거티브 샘플링 로스 클래스 볼게요. 요거는 여태까지 공부한 그 4가지가 이제 지금 다 같이 엮여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그 인베딩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요 레이어스 닷파이 안에 있었죠. 그런데 인베딩 닷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스 닷파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네거티브 샘플링 레이어 닷파이 안에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인베딩 닷을 하려면 이제 정답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정답에 해당하는 인덱스로 요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열을 뽑아서 은립 벡터랑 이렇게 내적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오답 같은 경우는 먼저 네거티브 샘플링을 먼저 해야지 오답이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샘플링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오답에 해당하는 인덱스로 이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이제 열을 뽑아서 이 은립 벡터랑 이제 내적을 해주니까 이 인베딩 덧 클래스 층에서 이제 어떤 벡터랑 이제 내적을 해주냐가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베딩 덧층은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이랑 이제 따로 떼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인베딩 덧층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로 바꿔주는 이제 시그모이드 층도 들어가 있고, 크로스 엔트로피도 들어가 있고, 이제 두 개는 같이 묶어서 생각하죠. 시그모이드 층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층은 왜냐면 역전파를 생각을 할 때 미분 포뮬라가 이제
따로 다른 것보다 이제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까지 해서 이제 총 4개가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4가지 우리가 이제 공부한. 초기화할 때 필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베딩 덧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들어가야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즈해서 넣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인베딩 덧은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이제 열을 뽑는 건데,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제 행을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공부한 인베딩 클래스를 코드 수정 없이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말뭉치 들어가고, 요 파워는 이제 이 확률 이제 보정 작업 해주는 거죠. 네거티브 샘플링은 이제 총 이제 5개를 해주고, 요건 이제 디폴트 값이죠. 그리고 이제 샘플러는 요 유니그램 샘플러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죠. 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해주는 이제 클래스인데, 요 말뭉치하고 이제 몇 승을 해줘서 이제 확률 보정 작업을 해주고, 네거티브 샘플링을 몇 개를 해줄 거냐 가지고 요 유니그램 샘플러 클래스 가지고 요 샘플러라는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로스 레이어스랑 인베딩 덧 레이어스를 보시면 이게 리스트로 돼 있어요. 리스트 안에 이제 포문이 있으니까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죠. 그러니까 이 반복문을 실행을 시키면 그 리스트 안에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 넣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채워 넣는 게 이제 로스 레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요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 클래스의 이제 인스턴스가 이제 차곡차곡 채워 넣어가는 거고, 요 인베딩 덧 레이어스 같은 경우는 요 인베딩 덧 클래스를 이제 이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 만든 인스턴스를 이제 차곡차곡 채워 넣었는데, 그 총 개수가 이제 보시면 이제 샘플 사이즈가 아니라 샘플 사이즈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0, 1, 2, 3, 4 해주고 샘플 사이즈만큼까지 채워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 더 많이 채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을 2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베딩 도층이 어떻게 정답에 관한 거 한 거 하나, 그리고 오답에 관한 거 이렇게 2개가 필요하죠.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층도 이제 정답에 관한 거 하나, 그리고 오답에 관한 거 이렇게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에 관한 거 하나,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링 한 개수 해가지고 이제 총 네거티브 샘플링 개수 플러스 1개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0번째, 그러니까 맨 먼저 뽑는 거는 이제 정답에 관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걸 손으로 써보면, 인베딩 또 클래스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건 이제 정답에 관한 걸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오답 쭉 해가지고 마지막 오답. 요게 이제 embed 레이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스 레이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 클래스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요건 이제 정답에 관한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답에 관한 거를 만들고, 이제 마지막 오답에 관한 거를 만들어요. 요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이게 요거죠. 로스 레이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파라메타스하고 이제 그레디언트는 이제 공 리스트를 만들고, 요 인베디드 레이어, 요거죠. 요거를 따라서 이제 레이어가 이제 움직이면서 요거 이제 파라메타들과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이 공 리스트에 이제 차곡차곡 이제 추가를 하라는 얘기니까, 이 파라메타스는 뭐 요거에 이제 파라메타는 이제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지금 이제 다 제로 행렬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순전파를 하려면 은익 벡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배치 처리를 할 경우는 이제 은익 행렬이 될 테고, 그리고 요 타겟은 요 컨텍스트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치 처리를 하면 이제 컨텍스트가 여러 개 있을 거고, 그 중심에 타겟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 쉐입의 이제 0번째 이제 배치 사이즈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샘플러 get 네거티브 샘플. 요 샘플러는 유니그램 샘플러 클래스 가지고 만든 그 인스턴스고요. 요 get 네거티브 샘플 요거는 이제 요 클래스에서 요 메서드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링을 하는 거였죠. 확률은 이제 등장 횟수가 많으면 높은 확률로 뽑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거티브 샘플을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스코어는 이 인베딩 더 레이어스에다가 그 은닉 벡터를 또는 이제 은닉 행렬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타겟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내적을 하려면 요 정답에 요건 이제 0번째니까 이 정답에 해당하는 거라서 요 정답에 해당하는 열이랑 같이 이제 내적을 해줘서 이제 스코어를 얻어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인직 벡터 또는 은닉 행렬이 이 맨 왼쪽 이제 정답 라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인베딩 돛을 거치면 이렇게 그 스코어가 나올 거예요. 스코어가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커렉트 라벨이라고 했는데 이게 요 벡터를 이제 다 1로 채워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정답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 위스 로스를 하려면은 이제 여기 안에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도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이제 정답 라인이니까 정답은 이제 1이죠. 1이랑 같이 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요 스코어를 이제 시그모이드로 이제 거쳐서 이제 나온 확률과 요 1이랑 요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재야 되겠죠. 근데 여기 1이라는 벡터 넘파이 원스를 써서 1이라는 벡터를 만든 이유는 이제 배치 처리를 이제 염두에 두는 거죠. 이게 그 은닉 행렬일 경우, 그러니까 여러 장이 들어갈 경우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1이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로 채워진 이제 벡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게 커렉트 라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온 또 로스 레이어스 0번째, 그러니까 요거죠. 0번째니까 요걸 거치고 나면 이 손실함수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손실함수 값이. 요게 이 주석에 달렸지 긍정적인 순정 파일, 맨 왼쪽 라인이고, 그게 이제 0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얘는 이 네거티브 라벨은 이제 그 오답일 경우에는 이제 이 0이잖아요. 라벨이 0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배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넘파이 제로스를 써서 이 배치 사이즈 크기만큼 이제 제로 벡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포문을 돌리는데 이제 샘플 사이즈만큼 이제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이게 그 포문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요 i가 0일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제 여러 개를 했잖아요. 그 네거티브 샘플링에서 그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거, 그게 그 오답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먼저 이제 i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인베딩 덧 레이어스, 그러니까 요거죠. 여기서 이제 1 더하기 i니까 1 해서 이 첫 번째 요거를 이제 거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은닉 벡터를 요걸 거치고, 그리고 요 인베딩 덧층을 거칠 때 이 샘플링을 해서 이제 내적을 해주는데, 그 앞에서는 이제 요 타겟 정답의 위치에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내적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네거티브 타겟,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네거티브 샘플링 했을 때 지금 i가 이제 0일 경우는 그 맨 처음에 등장하는 오답의 위치에 있는 거를 샘플링을 해서 이제 내적을 해주고, 그게 이제 스코어가 되는 거죠. 스코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이제 그 확률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요거는 이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시그모이드 값이. 요거는 오답이니까 이 0이랑 같이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재야 될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치 처리일 경우는 이렇게 제로 0으로 채워진 이제 제로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 레이어스, 이제 i에다 0을 집어넣으면 요거 이제 첫 번째니까 요거죠. 요걸 또 이제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실함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손실함수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기존의 정답에 대한 손실함수 값이 그거를 이제 더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라는 얘기죠. 보시면 이 각각의 손실함수 값이 나올 텐데, 요걸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 더한 거를 이제 그 최종 손실함수 값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i가 1일 경우다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 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해서 네거티브 샘플에서 이제 i가 1일 경우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 한 거에서 이제 그 두 번째 오답을 이제 네거티브 타겟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i가 1일 경우는 이 인베디드 레이어스에서 이제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은닉 벡터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베디드 레이어스 요 인스턴스를 거치는데,
요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그 뽑아낼 때 요 네거티브 타겟,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링 한 거에서 이제 두 번째 있는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내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로 이제 보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스코어가 될 거예요. 이제 스코어가 이제 또 나오고 또 오답이니까 0이랑 또 이렇게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재야 되겠죠. 요 네거티브 라벨이랑 이 로스 레이어스는 이제 지금 i가 1이니까 요 두 번째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복문을 이제 끝까지 다 돌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가고 역시 또 스코어가 튀어나올 거고 0이랑 또 크로스 엔트로피를 재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제 손실함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역전파는 이 맨 마지막부터 이제 출발을 하니까 Dout은 이제 1일 거고 이제 DH를 일단 0으로 넣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포문이 나오고 여기 집이라는 게 나오는데 집을 보시면 j-in 여기 나오는 대로 집하고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을 해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ij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1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1, 4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2, 5가 이렇게 나온 거고 3, 6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찝을 하면 요 찝을 하는 게 뭐냐면 로스 레이어스, 그러니까 그 손으로 생각해 보면 요게 이제 그 로스 레이어스거든요. 요 리스트가 로스 레이어스고 인베딩 돌 레이어스가 이제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이제 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렇게 그 묶는 거죠.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고 뭐 등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요 L0가 이 로스 레이어스니까 이제 요게 이제 L0가 되고 위에 있는 게 L0가 되고 밑에 있는 게 이제 L1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요 L0 이제 그 흘러들어온 미분, 그러니까 1이겠죠. 맨 마지막 층이니까 거기다가 요거에 그 백워드 메서드를 써서 이제 역전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 L1에 또 그 백워드 메서드를 써서 또 역전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0에다 이제 그 더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L0가 그 다음에 요걸 취하겠죠. 요걸 취해서 이제 L0에 이제 백워드 메서드를 시켜서 밑으로 흘려보내고 미분을, 그리고 또 L1에 백워드 메서드를 써서 또 밑으로 또 미분을 흘려보내고 또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그 흘러내려간 미분에다 또 더하라는 얘기고,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라는 얘기야. 계속 반복해서 맨 마지막에 역시 L0에 백워드 메서드를 써서 미분을 밑으로 흘려보내고 또 L1에 백워드 메서드를 써서 또 밑으로 흘려보내고 기존의 요 DH에다가 이제 다 더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밑으로 이제 흘려보낸 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그 1로 이렇게 출발을 하면 이게 이제 L0죠. L0로 백워드 메서드에서 흘려보내고 L1 백워드 메서드 써서 또 흘려보내고, 원래 0으로 나는데 거기다 더하고, 또 여기 이 오답 파트에 대해서도 이 1을 흘려보내서 이게 L0에 대해서 또 그 백워드 메서드 쓰고, 또 L1에 대해서 또 백워드 메서드 쓰고 또 더하고, 또 L0 백워드 메서드 써서 흘려보내고 L1 백워드 메서드 써서 흘려보내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최종적으로 요 층을 거친 그러니까 층이 지금 여러 개 있는 거죠. 그걸 거친 이 미분이 이제 밑으로 이제 그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역전파에서는 요 각 라인들이 밑으로 흘려보낸 미분들을 다 더했어요. 요 정답 라인이 밑으로 흘려보낸 미분, 그리고 요 각 오답 라인들이 밑으로 흘려보낸 미분들을 다 더해서 요 밑으로 이제 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각 미분들을 다 더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설명은 그 우리 교재 그 1장 우리 패스하고 지나갔죠. 49페이지와 50페이지에 보시면 리피트 노드와 이제 썸 노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1에서도 이 리피트 노드와 썸 노드를 암묵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은 안 했죠. 명시적으로. 먼저 이제 리피트 노드라는 거는 이렇게 벡터가
들어오면 리피트 말 그대로 이렇게 그 반복해서 써주는 거예요. 이게 리피트 노드고, 썸 노드는 이렇게 행렬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편의상 그 행이 이제 3개라고 생각을 할게요. 요 행렬에서 이 각 열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썸 노드예요. 근데 둘 사이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리피트 노드의 역전파가 썸 노드고 썸 노드의 역전파가 리피트 노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유분이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요거랑 이제 쉐입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N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들어갈 때 이제 그 이 썸 노드가 뭐였냐면 이 각 열을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각 열을 이렇게 다 더해줘 가지고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썸 노드의 역전파는 이제 리피트 노드인데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요거랑 이제 쉐입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D1, D2, Dn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카피를 해서 D1, D2, Dn, D1, D2, Dn, D1, D2, D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리피트 노드의 역전파는 썸 노드 이 각 열을 더해주는 거고 썸 노드의 이제 역전파는 요거를 이게 그대로 이제 반복해서 써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요거는 뭐냐면 요 은닉 벡터를 갖다가 이 리피트 시키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요 첫 번째 라인, 그러니까 정답 라인, 오답 라인들에 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전파를 할 때는 리피트 노드의 이제 역전파는 이제 썸 노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다 더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요 팩트만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 증명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사용을 해서 보일 수가 있어요. 요 리피트 노드는 이제 사실 곱하기 노드로 이제 써질 수가 있는데 곱하기 노드로 써질 수가 있는데 x1, x2, xn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다는 뭘 쓰냐면은 1로 채워진 이제 그 열 벡터를 써줘요. 그러면 곱하기를 해보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행에다 이걸 이제 똑같이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1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두 번째 행에도 이제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리피트 노드를 통과한 거는 이제 동일한 값이 나오죠. 요게 이제 곱하기를 거친 거예요. 뭐 요걸 이제 h라고 하면 이제 리피트 노드의 이제 역전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dh분의 dl 요거는 이제 요 h하고 이제 쉐입이 동일하겠죠. 이렇게 행렬로 나타날 텐데 그러면 이제 요쪽을 봐야 되겠죠. 요쪽을 보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우리 이제 곱하기 노드의 이제 그 역전파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곱하기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순서를 여기다 이제 트랜스포즈 해주고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을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행벡터가 이제 열 벡터로 바뀔 거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면 뭐냐면 첫 번째 열을 다 더해주는 거거든요. 행렬 곱하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해보면은 두 번째 열을 이제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요 썸 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썸 노드의 역전파가 리피트 노드가 된다는 것도 이제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곱하기 노드를 써서. 요거는
그리고 여기는 뭘 써주냐면 1로 채워진 행벡터를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행렬 곱하기를 해보면 이렇게 곱해보면 이제 그 첫 번째 열을 이제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곱하기를 해보면 두 번째 열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사실 이 썸 노드하고 동일해요. 요 곱하기 노드를 요 1로 채워진 이 행벡터랑 곱하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요걸 이제 h라고 두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역전파를 생각을 해보면 쉐입은 요 h랑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이렇게 벡터 형태로 써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요걸 봐야 되는데, 요거는 보시면 이제 1이 왼쪽에 곱해져 있죠. 여기다가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 지금 벡터 형태죠. h하고 쉐입이 동일할 테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는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열 벡터로 바뀔 거고 이렇게 돼요. 이걸 곱해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 벡터를 이제 첫 번째 행에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보면 이 벡터를 이제 두 번째 행에 써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벡터를 그대로 이렇게 리피트해서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썸노드의 역전파는 이렇게 리피트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이게 리피트해서 넣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역전파는 이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층의 역전파, 인베딩 도층의 역전파, 이 정답 라인, 오답 라인에 대해서 이제 그 흘러들어온 미분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이게 순전파가 리피트 노드이기 때문에 이제 역전파는 이제 썸 노드, 이게 다 이제 합을 해주라는 거죠.